하면 아까 거랑 똑같네요. 그럴걸? 요거는 30초 안에 풉시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1 마이너스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제곱, 아까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은 기억이 날 것이다.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의 값이 얼마입니까? 내가 아는 정보는 일단 확실한 게 이것까지 분명히 확실한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막 보지 말고 이방정식의 근이 허근이야 실근이야? 허근. 허근입니다. 허근이라고. 그러니까 알파 베타에 봤을 때 이 베타가 알파 켤레와 같은 거라고. 반대로 알파는 베타 켤레와도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억나지? 좀 아까 했던 거? 다 됐네. 알파 켤레가 누구라고? 베타라고. 베타 켤레는 알파라고. 예쁘게 써줄게. 베타 제곱 빼기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 그런데 알파와 베타가 근이라는 사실로부터 요것도 성립하고 있는 게 맞죠? 알파 근이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눈치챘지? 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이거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로, 베타 제곱 대신에는 마이너스 베타 빼기 1로 요렇게 바꿔서 쓰면 1차로 맞췄을 수 있다. 갈게요. 암산 좀 해. 베타 제곱 뭐라고? 자,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2베타만 남는 거죠? 네. 여기 마이너스 2알파만 남을 거고 얘 구하기 하는 거니까 4. 그죠? 아까 했던 문제 동일한 거야. 같은 문제를 두 번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게 안 풀렸으니까. 얘도 당연히 안 풀렸었겠죠. 같은 문제 보일 겁니다. 713번 됐고요. 그 다음이 누구임? 717부터 끝까지 다네. 자,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717번. x제곱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b x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3a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빼기 2. 아 짜증나. 읽고 나서 안 풀었지 니네? 아니요, 진짜 진짜 어렵다. 열심히. 자, 그러면 이게 중근을 갖는데 그럼 판별 시기가 0인 거지? 판별식 정리해본 사람. 아니, 중근 갔는데 판별식 0 안 썼을까봐 저는? 썼겠지? 네. 혹시 결과 나온 사람? 나오긴 했는데 불러줘봐. 근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정리했더니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하여튼 쫙 썼어. 이거 다 해서 전개해가지고 정리했을 거 아니야. 네. 그 결과 혹시 나온 사람 있냐고. A, B A, B, 다 플러스 5A 5A 플러스 3 플러스 3B. 플러스 2. 그래, 여기까지 맞아. 니네가 여기까지 풀고 그 다음 멈춘 거야 그냥 아까. 네, 안 왔지요. 자, 근데 A와 B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을 텐데. 점수 그래. 야, 문자 두 개인데 식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면 A, B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방정식 이런 이름으로 불렀고. 그러면 거기에 정수 조건이 더해지면 풀 수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자 두 개에 식 하나짜리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조건이 주어지면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요렇게 만들어서 몇 개의 순서쌍을 정해야 된다. 네. 잘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다 봐두시고. 자주 나와.
그러면 얘를 이제 고치는 방법을 이렇게 고치는 방법을 몰라서 못 풀었다면 그걸 들어보시면 되겠죠. 아닙니다. 요식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야. 인수분해 꼴로 만드는 거야. 물론 0이 아니라 정수가 나오게끔. 그럼 정수끼리 곱해서 요 정수가 되는 건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고르는 거야. 그러면 먼저 곱하기 꼴 보이죠? 얘를 이용해 얘랑 얘랑 공통을 묶어. 그럼 뭐가 되니? A로 묶으니까 그죠? 네. 뭐가 생겨? B 플러스 이게 중요해. 이 다음에 인수분해 하려면 공통인수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 뒤에 B밖에 없잖아. 네. B 플러스 5를 만든다. 아, 근데 개수가 얼마가 있어 지금? 3. 3 있어도 돼. 그래도 B 플러스 5를 질러버리라고. 지금 니네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야? 아니, 지금 욱할 때. 네, 좀 네. 지금 뭐가 올라올 때.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욱할 수는 있는데 뒷수습을 잘해주기만 하면 돼. 요 상태까지가 욱한 상태야. 네. 만들어야 돼. 씨. 근데 3B는 맞아. 근데 갑자기 뭐가 더 생겼어? 15가 생겼으니까 15만 네. 빼주면 원식이랑 변함이 없을 거고 여기에 2도 있었으니까 얘도 빼먹지 말고. 자, 그러면 요 놈이 공통인수가 B 플러스 5로 보일 테니까 묶어주면, 그죠? 묶어주면 그럼 이 남은 놈들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보내면 되지. 오. 야, 곱해서 13 나오는 정수 뭐 있어? 1, 13. 1하고 13, 13하고 13하고 1. 끝? 자, 이렇게 네 쌍이 존재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B를 정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A, B를 쓰고 적을게. 빨리빨리 읽으면 더 좋다. 이거 1 나오면 A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8. 이렇게 되려면 10.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오케이.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죠? A하고 B에 곱했을 때 최대값 어느 게 생길 건지는 알겠지? 다 계산 안 할게. 이게 최대 크죠? 네. 자, 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좀 되도록. 자, 계속 얘기해. 식 두 개, 식은 하나인데 문자 두 개 있는데 정수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빡봉지에 눈이 다 가 있어가지고 칼로리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정리. 혹시 또 모르니까. 자, 다음 문제요. 718. 그럼 여기도 요거는 아까도 했던 거랑 또 비슷한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 아까 뭘로 나와 있었냐 여기가? 아까 풀 때 이 문제 아까 문제에서는 뭘로 나와 있었죠? 여기? m과 n 이렇게 들어있던 문제 있었잖아. 기억나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알파 제곱이가 마이너스 4알파 그 다음에 f 베타 제곱이가 마이너스 4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 알파, 베타, 베타까지는 만들어져 있네. 그 뭐만 만들어내면 될까? 여기 알파 제곱이니까 이쪽도 알파 제곱에 해당되는 식으로 나타내 주기만 하면 되죠? 어떻게 만들 건지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다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인 거고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은 0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기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거고 베타 대신에 이거 이항시키면 되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빼기 1로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고쳐진 거냐? f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 쓰고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기 1로 f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베타 제곱 빼기 1.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4 알파 제곱 플러스 4인 거고 4 베타 제곱 더하기 4.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떤 모양이 된 거냐면 f 알파 제곱 빼기 4 알파 제곱 빼기 4는 0과 f 베타 제곱 빼기 4 베타 제곱 빼기 4는 0인데 얘가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결국 f 여기가 이제 x라고 생각하면 요것도 x가 되는 거니까 fx 빼기 4x 빼기 4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었던 거다. 아까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 거 보여요? 자, 그럼 이제 됐죠? 이제 써볼게요. 요게 두 근이니까 결국은 뭐를 구해내야 되냐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있어야 방정식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겠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써놓을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곱한 거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방정식 만들어 쓰는 것도 보세요.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그러니까 이 fx 빼기 4x 빼기 4라는 방정식은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 분의 곱이 1인 식이니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쓴 거랑 같겠죠. 자, 따라서 fx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로 결정이 된다. 알고 싶은 내용이 요 P, Q를 쓰라는 얘기구나. 그럼 P도 5고 Q도 5입니다. 그렇죠? 역시 그러면 연속 두 개가 아까 몰랐었기 때문에 요것도 당연히 몰랐어요. 그 문제니까 체크. 그 다음 720번으로 가세요. 720번 별표 하나 치세요. 이것도 조금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힌트가 있어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 즉 x제곱으로 시작하는 놈이야. 그 밑에 힌트가 있는데요. 이 힌트 잘 읽어. 뭐냐면 fx는 0 2차 함수인데 는 0 붙이면 방정식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이 2차 방정식의 그 두 근의 곱은 7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 힌트가 됐고요. 두 번째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는 0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 2차식에다가 알파 대입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베타를 대입해서 쓴 거는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 봐봐. 여기서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임?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임? 1. 자, 이 힌트를 쓸게요. 얘는 2차항 개수가 1인 2차식이야. 그치? 근데 이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이 7이니까 이 상수항이 얼마라고 알려준 거야? 7이라고 알려준 거야. 두 분의 곱은 요거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알아 몰라? 몰라. 그게 뭐야? 여기가 7인 것만 알면 되지. fx식을 이렇게 쓰는 것까지가 중요한 거야. 끝났잖아 이제. f 알파 써봐.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7 이게 f 알파고 f 베타는요. 베타 집어넣고 쓰는 거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a 베타 플러스 7 정리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과 a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플러스 14 요 놈이 3이 된다고 얘기를 해준 거라고. 요거 숫자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한 거는 요거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에서 7 되는 게 구해졌고요. 그러면 결국은 7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3a 플러스 14 얘가 3이에요.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 3a가 마이너스 18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럼 결국은 이 fx라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7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알고 싶은 건 여기다가 7 집어넣고 계산만 하는 건 뭐 여러분들 하시고. 어렵나요?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이해되는데 별 문제 없지? 네. 나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 설마? 아니요. 선생님 보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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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해 여기까지 풀어왔어 못 풀어왔어? 그렇습니다. 풀어왔어요? 오케이. 못 풀어. 그렇게 했구나 그지? 풀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못 풀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네, 애초부터 부탁을 계속 했잖아. 제발 좀 일단 밀리지 않는 기세 싸움이잖아. 이게 문제수 많은 문제집 풀 때 자세예요. 기세에서 밀리면 끝나. 응? 풀어보이 뭐 그게 그거죠. 220번 됐고요. 21, 22, 23이네. 21. 자, 세 유리수 ABC. 이 문제 이 문제다. 아닌데? 뻔한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니네 헷갈릴만 했다. 얘기해 줄게. 문제 자체가 조금 이게 ax 제곱 플러스 이게 그 뭐죠? 켤레근 얘기가 아닌데 켤레근으로 계속 풀었던 사람은 답이 근데 켤레근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답이 다르게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ax 제곱에 루트 3 bx 더하기 c는 0. 요거의 한 근이 알파인데 이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푼 사람이 어긋난 길로 가는 거냐면 유리수 ABC라고 하니까 개수가 유리수네요. 그냥 이렇게 읽고 한 근이 삐리리 하니까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놓고 쓰다가 다 딴 데로 간 거야. 잘 봐봐. 유리수 맞아요? 네. 맞아 안 맞아 유리수? 맞아요. 유리수 맞아? 맞아요. 유리수 맞아? 아니요. 그러니까 개수가 유리수라고 읽는 게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켤레근 쓰면 안 돼. 여기까지는 인정? 그럼 어떡하지? 켤레근 쓸 수 없는 조건에 문제를 만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대입밖에 없는 거야. 대신 대입하는데 항등식 개념이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 적어두세요.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요게 무슨 무리수가 들어가든 무조건 얘가 0이 되려면 그러니까 항등식 같은 개념. 또는 뭐 a 더하기 b 루트 m이 c 더하기 d 루트 m이다. 이러면 어떤 조건이 되고요? a하고 c가 같은 거고 b하고 d가 같은 거고. 그죠? 이게 항등식 개수 비교처럼 마치 그런 개념으로 들어있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다시요. 켤레근을 사용할 수 없다면 대입을 해서 정리하는 건데 대입하고 난 식을 얘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이가 되는 게 맞는 건지 보여줄게요. 자,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대입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면 켤레근을 쓸 수 없는 개수 조건이라. 그러면 루트 3b에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대입된 거고 c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니네 복소수 정리할 때 항상 i가 안 들어있는 거하고 i가 들어있는 거 이렇게 정리하지.
그러면 이 내용을 쓴다는 건 뭐냐면 루트가 안 들어있는 거 그리고 루트 3이 들어있는 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안 들어있는 거 들어있는 거 이렇게 그렇게 쓰는 거야. 뭐 정리해볼게. 안 들어있는 것만 써볼게요. 근데 바로 안 될 테니까 쓸게. 요거 전개하면 한 줄로 부를 사람 있니? 이거 제곱 이거 제곱 7 2ab 요 정도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얘는 2b 루트 3 얘는 3b 더하기 c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자 이제 안 들어있는 놈과 루트 3 들어있는 놈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요게 이제 마지막 줄인 거야. 자, 안 들어있는 거 써볼게요. 7a 3b 그 다음 c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들어있는 거 루트 4a 없네? 2b 이렇게만 들어있는 거. 자 그러면 아까 말했죠. 이게 그럼 어떻게 이 식을 보고 얘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몇 플러스 몇 루트 얼마가 0이 나온다는 건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이고 0이고 얘가 얼마이고 0이고. 자 써볼게. 7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0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4a 더하기 2b 근데 2로 나눠서 쓸게 아예 2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또 어려움을 느낄 거야. 왜? 문자가 몇 종류야 지금? 세 종류죠. 식은 2개 두 개밖에 없어.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 관계식. 그러니까 문자 수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 방법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한 문자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 문자 3개나 되는데 식 2개밖에 없어. 이건 연립방정식이 아닌 거야. 풀어서 ABC 값을 정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관계식이라고 생각하고 관계식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문자 하나로 빨리 고쳐서 통일을 시켜라. 그런 의미로 계속 이해를 하셔야 돼.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자, 여기서 관계가 하나 나올 텐데요. B는 마이너스 2a. 그죠? 자, 여기서도 목표를 가져야 돼. 하수하고 중수하고 고수 차이야. 중수까지는 그냥 이렇게 써놓고 B는 마이너스 2a다. 그런데 다음 식을 쓸 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얘를 또 쳐다본다. 근데 상수, 고수는 내가 B를 A로 고쳐 쓴 거다. 그럼 다음 목표는 C도 A로 써야지. 그게 목표인 거야. C도 A로 써야지. 그래야 문자를 통일할 수 있다. 반대로 얘를 갖다가 A는 마이너스 2분의 1B 이렇게 만약에 정리한 사람이라면 A 대신에 이걸 쓰겠다는 뜻이니까 C도 B로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돼. 그 목표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분수 쓰는 게 난 싫어서 그냥. 자 다시요. B 대신에 마이너스 2A라고 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쓴 식인 거야. 그냥 쓰다 보니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러면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이렇게 놓고 나면 A 더하기 C는 0이니까 목표를 또 여기를 A는 마이너스 C 이래 쓰지 말고 C를 마이너스 A로 쓰면 되겠구나. 이 부분에서도 역시 속도 차이가 생깁니다. 이 식을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제 가요. AX 제곱 저기에 루트 3B가 있는데 B 대신에 마이너스 2A라고 쓴다면 마이너스 2A 루트 3X 그 다음에 C 대신에는 마이너스 A 요렇게 고쳐지는 거라고. 근데 어차피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A는 0이 될 수가 없는 거고 A가 0이 아니라면 나눠버려도 되는 거죠. 그러면 민정아 이거 A로 나눠서 한번 불러줄래? Would you please 불러줄래? A로 나누고 불러요.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그렇죠. 마이너스 왜요? 요 방정식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을 생각해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뭐 쓰면 돼? 근의 공식. 요렇게 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알려준 이 한근이가 누구였던 거냐?
루트 3 더하기 2라고 알려줬던 거기 때문에 다른 한근에 해당되는 놈은 루트 3 빼기 2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2 플러스 루트 3에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켤레를 썼던 사람은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얘가 다른 한근이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다른 한근을 베타라 하자. 얘가 이제 베타가 되는 거고 얘는 알파가 되는 거였으니까 알파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제 마지막 계산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그냥 자연스럽게 써줄게요. 루트 3 더하기 2 플러스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그럼 루트 3 더하기 2 플러스 요거 유료하려면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3 넣으면 되죠? 네. 그럼 이거 유료하면 얼마로 분모 계산될까요? 그냥 곱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3 이렇게 곱한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 빼기 3 1 여기만 남는 거죠? 네. 그럼 얼마가 될까요? 0. 여기까지가 답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요거 가지고 계수가 유리수였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중간에 루트 3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럴 때는 켤레근 형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냥 대입해서 이렇게 정리한다. 대입해서 이렇게 정리한다. 그리고 관계식을 가지고 요방정식을 찾아내는 일까지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그러면 22, 23 두 개 남았네요. 자, 지우겠습니다. 오늘은 이차함수 개념 설명만 하고 100문제 풀어오라고 시켜야 되거든요. 네? 응? 이게 질문이 아 근데 이제 니네가 완전히 그 바닥은 아니잖아. 방학 때까지만 해도 아유 이것도 어떻게 사람 만드나 고민했지만 또 방학 거치면서 조금 기본기가 된 친구들도 많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 내신에 대비하기 위한 2차 함수를 보는 방법을 좀 설명해 줄 테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유형 10개가 똑같이 보일 거예요. 같은 문제. 특히 함수 쪽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일단 문제부터 풀어주고 722번 요거 별표 3개 학교 시험에 예전부터 많이 등장했던 내용인데 정석풀이를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상위 친구들을 위해서 10초 풀이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p 더하기 3는 0. 요 놈이 허근 알파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허근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p의 곱의 합은 p의 곱은 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냐면 알파 자체는 허근인데 세제곱하면 실수가 된다. 요게 가장 그 문제 자체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석풀이, 서술형 풀이를 보여줄게요. 자, 일단 알파가 허근인데 근이야. 근이면 대입해서 만족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빼기 p 알파 더하기 p 더하기 3는 0. 요게 성립한다는 거는 기준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 거고. 자, 그런데 이 근은 허근이지만 알파 세제곱은 실수이어야 한대. 그러면 알파 세제곱이 실수라는 걸 보일 겁니다. 그런데 차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알파 제곱과 알파로 쪼갤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지금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벌써 보일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근이 대입된 알파에 대한 2차식이 있을 때 이 2차식을 1차로 낮춰 쓸 수 있다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두 번만 하면 알파 1차까지 내려간다고. 화면에 사라지겠죠 내가? 계단 내려가는 줄 알고.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대신에 이렇게 1차로 쓰라고.
그럼 굳이 써보면 p 알파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p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3 알파가 되는데 여기 아직도 2차가 남았으니까 또 낮춰. 한 번 더 낮춰. 그러면 p 쓰고 알파 제곱 대신에 다시 p 알파 빼기 p 빼기 3 이렇게 들어가서 써질 거라고. 자, 이렇게 되면 p 제곱 알파에 그다음 마이너스 p 제곱에 마이너스 3p에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뭐 이렇게 써질 텐데 이제 뭘 쓰려고 하는 거냐면 이 알파가 들어있는 걸 묶어서 p 제곱하고 마이너스 p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알파 그 다음에 빼기 p 제곱 빼기 3p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요식까지 써준 거라고. 근데 그 p라는 놈 자체는 실수라고 써 있어요. p는 실수라고. 그럼 이만큼이 실수가 돼야 돼. 근데 얘가 누구야? 정체가 허수지. 네. 그럼 실수하고 이 허수를 곱하면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허수인 거지. 네. 그러니까 이만큼 전체로 실수가 되려면 이 허수 부분이 없어야죠. 네. 그러니까 누가 0이면 되는 거야? p제곱 빼기 p. 얘는 그냥 멀쩡한 허수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요 값이 0이라면 이게 죽고 요 실수만 남으니까 알파 세제곱이 실수란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네. 이거예요. 자, p 값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으로 끝난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서술형 풀이야. 그렇게 길지도 않아. 알파는 허수야. 근데 세제곱이 실수야. 근데 우리가 알파 세제곱이라는 게 차수가 높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계속 차수를 내려가다 보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데 이만큼이 실수이려면 얘가 허수라서 얘가 죽어주면 돼. 거기까지가 결론인 거죠. 자, 요거를 상위권 애들은 어떻게 푸는지 얘기해 줄게. 대신 얘는 저기 이거 말고 저 뒤에 우리 오메가 배웠을 때 생각을 좀 해보면 될 텐데 기본 베이스 이론을 먼저 줄게. x 세제곱은 1 요거 방정식 풀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방정식 풀려서 여기서 x는 1이라는 게 나오고 허근이 여기서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 배웠던 게 그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뭐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고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봐. 허근 오메가죠 이거. 얘가 알파라고 생각해. 그럼 알파가 허수라고. 근데 알파 세제곱은 뭐가 된다고? 1이란 실수가 되지. 네. 같은 내용인지 알겠어? 네. 근이 허근인데 세제곱하면 실수가 되는 건 이런 식들이라고. 자, 하나 더 보여줄게. x 세제곱은 8이라는 방정식 풀어볼게. 그러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요렇게 되는 거 보여.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이거의 허근이 오메가라 하면 오메가는 허수인데 오메가 세제곱은 8이라는 실수가 되는 거라고. 다른 거 하나 더 보여줄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7 이런 만약에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27은 0이 되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3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는 0이라는 걸로 인수분해가 되죠. 요거 역시 허근이에요. 그러니까 근은 허근인데 세제곱하면 실수가 되는 놈들이에요. 이런 식들의 기본적인 이 허근이 생기는 요런 놈, 요런 놈, 요런 놈의 식 모양은 규칙이 있다. 어떤 규칙인지 봐. 여기 1차 함계수 얼마야? 1이지? 네. 제곱하면 얼마야? 네. 자, 요거 계수 얼마야? 2. 제곱하면 얼마야? 4.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a제곱 마이너스 2개 곱한 거하고 요거에 제곱 쓴 거니까. 여기도 봐. 이거 마이너스 3이야. 제곱하면 얼마야? 9가 되지. 이런 특성을 가진 거라고. 이걸 만약에 실제 이제 일반적인 식으로 써주면 x 세제곱이 만약에 a 세제곱 꼴이 된다.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a 세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x-a x제곱 빼기 ax 더하기 a제곱은 0 이런 꼴이 되니까 요 계수의 제곱이 여기 써 있는 모습으로 항상 나오게 된다고. 이게 이해되니? 네. 아니, 모르면 안 써도 돼. 이렇게 풀어도 돼.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근데 내가 이제 길게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안다면 어떤 근이 허근인데 그걸 세제곱하면 실수가 된다면 요 2차식들처럼 이 2차식의 모양이 요 놈을 제곱한 게 p 더하기 3과 같은 값이라면 된다고. 그러니까 p제곱 빼기 p 빼기 3은 0이라는 식이 생기잖아. 그지? 네. 그 식이 얘라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보고 여기까지 쓴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3이네 하고 값으로 다음 거 풀면 돼. 근데 이 문제의 표현을 잘 기억해.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자체로는 허근인데 세제곱하면 실수가 된다. 라는 문제는 항상 2차식의 구조가 1차항 계수를 제곱한 게 상수항에 써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두 번째 방법은 두 줄만 쓰고 답 쓰는 거예요, 원래. 그럼 이게 이렇게 풀이가 되려면 1분 30초는 걸리겠죠. 근데 저렇게 쓰면 10초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얘를 그냥 풀면 돼요. 문제 없어.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막히고 풀면 뭐 이 문제 하나에 1분 30초 쓰는 건 아깝진 않아요. 이렇게.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라고 별표 친 거니까 기억하세요. 또 하나 제 수업이 이 중에 또 어느 한 학교에서 선생님 이거 나왔어요. 아 그래도 근데 틀렸어요. 뭐 이렇게 또 웃고 오는 애도 있어요. 제발 맞추면 제일 좋고 이 문제를 공부했었다는 거 하는 기억을 하고 있는 자체로도 대견해 그래도. 근데 어떤 애들은 이거 저번에 풀었잖아 그랬더니 언제요? 막 이러면 이거 곤란합니다 이거. 그것만 아니면 좋겠어 좀. 그래서 복습하고 꼼꼼히 하라는 게 기억이 있어야 내신 시험은 성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공부할 때는 이해도를 높이고 실력을 쌓는 과정인데 실전에 들어갔을 땐 거의 기억력에 가까운 거야. 이 문제 풀었던 거야. 누구라도 처음 보는 문제 만났으면 그게 바로 풀리냐? 시간 어떻게 풀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어렵지. 그건 당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공부한 책에 있는 문제는 이거 풀었던 건데 하는 기억으로 바로 시작하면 시간이 안 모자랄 거라. 근데 이 중에 지금 93%는 분명히 시험 끝나고 와서 나한테 할 얘기가 문제는 그냥 풀면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하면서 올 거야. 근데 그 7% 안에 들면 좋겠어. 93%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한 문제 빼놓고 웬만큼 풀었어요. 이 정도. 한 문제 빼놓고 풀었을 정도면 어느 학교든 관계없이 무조건 1등이니까. 자, 그러면 요 내용도 캡처를 하나 해볼게요. 아이고. 이제 옆에서 해야지. 지난번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딱 했는데 여기까지 딱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상상이 되죠? 일단 보여줘. 먼 바닷가 수평선이 있어. 보니까 해가 떠오르고 있어. 이게 뭐니? 갈매기까지 그래. 선생님이 담 넘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막. 손가락 걸고 나오는 거. 자, 좋습니다. 집에 갔더니 요거만 기억하고 다른 거 다 까먹는 거. 그 정도는 임팩트인데 지금. 그니까. 네, 좋습니다. 723번. 자, 얘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중에 좀 그런데 문제를 그냥 대충 읽고 그림에다 바로 표시할게요.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고. 지금 보면은 K가 2분의 루트 2부터 루트 2 사이에 실수 K가 있는데 한 변 길이가 2짜리 정사각형과 2K짜리 정사각형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데 말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지 두 정사각형에 대해서 이런 게 사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회전을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면 요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딱 45도 돌아간 정도의 그림입니다 라고 지금 막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랑 이으면 여기가 중점 있고 막 이렇게 막 써는 게 여기 중심이 딱 거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기가 일치하게끔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요 정도 내용이야. 자,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이제 크게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딱 여기하고 여기가 딱 일치하게끔 여기 이렇게 기준으로 돌아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 AKJ가 어디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K고 여기가 J인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EJI인데 EJI가 여기가 2고요. 여기 J고 여기가 I가 여기.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요 빨간 삼각형 넓이의 이 넓이가 파란 놈이 빨간 놈의 2분의 3배만큼 돼요. 그러면 K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하얀 걸로 그린 게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여기에 노란 도형이 한 변 길이가 2K짜리 도형으로 생각할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한 변 길이가 2지. 그럼 요수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겠어? 여기가 이제 1만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어느 쪽을 줄까? 여기를 x라고 둘게요. x.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니? 1-x. 그럼 이게 45도가 이렇게 돌아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긴 한데 직각 2등변 삼각형 45도니까 여기도 직각 2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럼 여기가 1 빼기 x면 여기가 얼마겠니? 1 빼기 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x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요것도 직각 2등변 아니야? 45도니까 이거? 여기 얼마가 되겠어? x가 되겠지. 여기가 x니까 여기도 x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식을 한번 세워봐. 요쪽 넓이를 한번 표시를 해볼래요? 요 파란 삼각형 넓이가 빨간 삼각형 넓이의 2분의 3배가 된다는 걸 식으로 쓰자고. 요 삼각형 넓이는 이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뭐 이렇게 와도 되니까 2분의 1-x의 제곱 요만큼이 이쪽 파란 삼각형 넓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여기 빨간 삼각형은 여기가 x니까 여기도 x일 거고, 그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x, 높이가 얼마? x. 그놈의 2분의 3배. 2분의 3배.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2분의는 날려버릴게요. 여기도 2하고 2 날려버리면 여기는 1-x제곱이니까 여기는 3x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 계산 안 맞아, 하시나? 뭐 잘못 쓴 거 있나요? 어디부터? 요 넓이. 요 넓이. 그거에 2분의 3배. 같이. 그래서 2분의 1 지우고 뭐 이렇게 분수 치우고 했어 그냥. 그랬더니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2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은 0. 기대를 했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x 길이를 근해 공식으로 구할 겁니다. 근데 x라는 건 길이니까 음수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빼기 루트 3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이는 2분의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뭐였나 생각을 해봐.
K 구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거 이 노란 놈 한 변 길이가 2K잖아. 네. 그러면 딱 잘라가지고 설라문에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K인 거지? 네. 그럼 여기 X고 여기 X니까 요 길이는 얼마라고 표시가 될 거라고. 뭐 피타고라스니까 1대1 대 루트 2 뭐 그렇게 써도 되고 루트 2 X만큼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요 놈이 이제 아이고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지? 네, 여기까지. 그럼 요 길이를 나타내야 되는데 요 길이는 요거의 루트 2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루트 2 1-x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계산이 좀 지저분했어. 근데 그거의 절반 길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만큼이 요 길이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길이는 2분의 루트 2 1-x 맞죠?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k라고 했으니까 이제 k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k는 요 길이하고 플러스 요 길이 루트 2x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2분의 루트 2하고 요 계산하면 뭐가 돼요? 돼요? 그만큼 되는 것도? 오케이, 됐습니다. x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에 플러스 1. 뭐 이거 정리해서 하면 되겠죠? 2분의 툰분해서 하나 그냥. 이만큼이죠. 이렇게 계산되면 이제 끝납니다. 처음에 어디를 문자로 잡고 시작했냐에 따라서 아마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저 부분을 잡는 게 이제 핵심일 거야. 설명할 시간도 없네. 무작정 숙제만 내겠구만.